그렇습니다. 원작 소설은 봉건 시대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리고 庄지아윈이 희곡화한 것에서는 중국의 동시대적인 시대에 대한 비판이었죠. 강훈구 연출님이 여기 한국 무대에 올린 건 지금 한국에서의 이런 현상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반스, 돌이켜보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인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성의 상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볼 수 있다라면 인간성의 상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우리 한국이 비슷한 어떤 시기에 근대화 과정을 또 겪고 봉건 사회였다가 그 시기에 또 근대로 넘어가는 진통을 아주 오래 껐는데, 사실 지금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대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진짜 탈근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이게 모두가 죄인이다 혹은 뭐 다 근대라는 것이 그 광해일기가 최초의 뭐 중국 근대 소설이라고 한다면, 근대라는 것이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진짜 다 사람들마다 생각 다 다르고 다 뭔가 알고리즘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뭐 헤게모니라는 것도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광희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근대인 아닌가? 그래서 미쳐가는 거 아닌가? 탈근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공연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담아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번역가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동료 스태프분들, 배우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연극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평소에 잘 못 싸우니까 연극하면서 싸워야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싸움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선이 생겨야 관객분들도 이렇게 팽팽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도 싸움을 만들어야 되지만 연극이 관객들이랑 만날 때도 싸움이 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정치인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장자윈 희곡에도 종교화된 정치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상상하게끔 만들어서 싸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좀 로컬라이징을 좀 과감하게 해서 구체화를 시켜서 어떤 사람들을 좀 떠올리게 만들어서 그 싸움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싸움을 만드는 데는 별로 저는 거리낌은 없는 것 같고,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저한테는 계속 좀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좀 고민했던 부분은 그런 종교화된 정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레퍼런스들을 좀 여기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엔 지금 2026년 4월, 5월에는 그런 레퍼런스로 삼은 존재들이 되게 컬트화된 것 같아서 이게 별로 위협적이지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별로 싸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시각각 그렇게 변하니까 뭐 깜빡 마시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완전히 또 아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현대적인 물건도 나오고 밈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제가 연출가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오래된 고전 작품을 하든 어떤 다른 작가님의 작품을 하든 관객을 만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데요. 관객분들은 지금 공연을 보러 오셨지만 바깥에서는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유튜브 보다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 광화문 거쳐서 집회 같은 것들 뚫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런 감각들을 연극에 좀 담아낼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감각을 관객분들에게 계속 좀 전달하고 싶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쏟아지는 연회 장면에서도 이렇게 유행어나 밈들,
광고 카피 같은 것들 많이 쓰려고 했는데 먹는 일이라는 게 그 인육을 먹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유쾌하게 표현하려고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습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자체로도 너무 재미있지만 저는 굉장히 브레이트적이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강원구 연출님한테는 이 작품을 지금 여기의 의미로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구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고전이면서 특히나 중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갖는 재미가 있는데 그 작품만 올렸을 때는 사실은 저거 남의 나라 얘기야, 옛날 얘기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번역을 한 것은 루신의 작품을 莊家윈이라는 작가가 또 희곡화한 작품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莊家윈 작가님도 중국의 동시대적인 상황으로 작품을 읽어내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루신이 비판한 것은 봉건 문화였지만 莊家윈이 비판한 것은 동시대적인 자본의 논리를 비판한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또 한국 무대에 올리면서 우리 강은복 연출님이 극중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게 의미를 지금 여기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작업들을 굉장히 유쾌한 놀이정신으로 풀어냈다라고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습 공놀이 클럽이란 이름답게 매번 연습실에서 즉흥을 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준비를 어떤 장면을 준비해서 같이 설계해서 와서 보여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와서 한번 이렇게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이 좀 되게 다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스타 보시고 되게 흥미로운 장면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셨는데 왜 그 장면 빠졌냐, 이거 허위 광고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막 아까 이제 사실 전쟁 장면 이런 전쟁을 이제 바깥에서 코러스들이 막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막 배우들이 다 뛰어나와서 막 전쟁하고 막 사라지고 막 그런 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고 그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으면 조금 바깥으로 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대본에 나와 있으면 최대한 이걸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드는 것 같고, 혹시 빠진 장면 중에 선생님 뭔가 아쉽거나 흥미로웠던 거 있으세요? 그 낭독 공연에서 첫 장면이 원래는 다 같이 이제 음식 얘기를 하면서 막 시작을 해요. 맛있는 음식, 뭐 음식. 그 안에 근데 사람 뼈찜이 막 들어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낭독 공연할 때는 노골적으로 집회하는 그런 윤어게인 집회하는 사람들을 막 거기 북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그 집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걸 좀 표현을 해봤었는데 그 장면이 또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서 그 장면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버전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관객과의 대화를 해왔지만 정말 멋진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놀이 클럽의 광인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게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